안녕하십니까, 업템입니다. 오늘은 전환사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주식 연계채권이라고 불리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일반적인 회사채와 다르게 주식 연계채권은 각자의 권리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환사채는 채권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때가 되면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인 전환 청구권이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다음으로 전환사채 공시를 보기 위해 간단한 용어 9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씩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채권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이권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이권부고 무이권부는 이자 받을 권리가 없다. 여기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없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권부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보증, 회사 부도시 원금 미보장으로 일반적으로 무보증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모란 사식구인 이하 대상으로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표면 이자율이란 연이자에 대해 3개월마다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기별 1회입니다. 만기 이자율은 만기가 도래하면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지급된 이 표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분은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즉 리픽싱입니다. 이 리픽싱이란 최초로 발행했던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낮아진다면 일정 %만큼은 이 전환가액을 더 낮추어서 주식으로 더욱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채권자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주주에게는 더욱 신규 발행할 주식이 많아짐으로써 대량 물량이 시장에 나올 위험성과 주식 가치의 희석으로 기존 주주에게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 상환 청구권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투자자가 채권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권리고 중도 상환 청구권은 발행 회사가 상환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총 6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공장, 기계설비, 기술 도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 타법인 특정 영업 부문 인수를 위한 영업양수자금, 원재료 구입 및 직원 월급을 위한 운영자금, 채무상환 목적의 채무상환자금, 그리고 타법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지막으로 여기 5가지에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게 될 기타자금 항목으로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자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양수자금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은 기업의 당장에 쓸 돈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끌어온다는 인식을 좀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본다면 채권자 이름은 기재하지 않고 보증은 하지 않고 49인 이하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고 사채의 권면 총액으로 총 600억 원이 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600억 원이 모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 이자율로 600억 원에 대해서 2.5%의 이자를 분기마다 1회씩 4분의 1씩 준다는 것입니다. 만기 이자율은 6%로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사채 만기일인 2027년 11월 14일 연복리 6%의 이자율을 산정하여서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것이고 이때 앞서 매년 지급했던 표면 이자율만큼의 이자는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가액입니다. 최초 발행은 7,796억 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총 769만 6,254주로 주식 총수 대비 비율 22%로 높은 편입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0월 14일까지 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액의 70%까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고 최저 조정가액은 5,457원으로 5,457원까지는 최저 조정가액으로 이 전환가액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5,457원까지 떨어지더라도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5,457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성을 항상 체크하고 일반적으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조정 가액보다는 낮은 금액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기 상환 청구권으로 채권자가 조기 상환해달라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입일이 발행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이 납입일이고
이때부터 기산하여서 전환 청구 기간 그리고 사채 만기일 등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 사채에 참여한 채권자는 로아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입니다. 총 600억 원이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미국 진단 및 수탁 분석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국 소재 수탁 분석 기관 투자 재정 비용 총 1,000억 원 중 본건 600억 원 소요 예정이라고 사용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의 공시에서는 콜옵션 부분이 없어서 여기 머큐리의 콜옵션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행회사가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무조건 100%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각 전환사채 공시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리픽싱 관련해서 작년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조항인데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 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감옥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 방법으로 상향 조정 조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환사채 채권이 리픽싱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환사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